마감 전화 펜다운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대리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거래소는 200일선 저항, 이 경기선에 대한 저항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며칠째 여기 뚫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도 좀 약간 밀려나고 있는데요. 현재 1971선이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코데즈 콤바인 아주 뭐 급등락 양상 속에서 빠르게 시세의 움직임, 지수의 움직임도 변화하고 있는데, 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사실 뭐 금일 시장 여전히 좀 박스권 상단에 대한 부담감 많이 느끼고 있고 뚫기에는 수급이 조금 부족하다, 유동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국인 뭐 계속 사고는 있지만 사는 금액 자체가 뭐 최소한 2, 3천억 정도는 돼야지 이 박스권 상단에 대한 돌파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일 같은 경우는 거래소 기준으로 한 500억 정도이고 선물도 좀 전에 이 매도로 전환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본다면 박스권 상단 돌파가 조금 힘든 상황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유동성 자체, 외국인의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유동성 장세가 된 것은 맞지만 지수상으로 박스권 상단 돌파는 아직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게 본다면 개별 종목이 아직도 좀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개별 종목 중에서도 뭐 특정한 좀 뉴스가 나온 종목 아니면은 대부분 실적이 좋은 종목들 금일 같은 경우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이 좀 불안전하거나 아니면 쉬는 장 상황에서는 실적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럼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쪽에서는 아모레퍼시픽과 한국타이어, 그리고 코스닥의 업트론텍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일부 종목군의 어닝 쇼크, 사드 배치 논란 피해 성격이 컸던 이제 화장품 쪽 오늘 아주 다시 급등입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한 달에만 한 40% 급락한 이후에 좀 쉬었다가 오늘 10% 급등도 나오고 있고요. 자, 이제 오늘 봐주실 아모레퍼시픽도 오늘 아주 상승세인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적 모멘텀이 좀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사실 화장품주들이 떨어졌던 이유는 중국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오르는 이유도 중국인데요. 중국에 대한 수출 실적 자체가 잘 나왔기 때문에 화장품주들 그런 우려를 모두 불식시키고 많이 오른다라고 보여지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아모레퍼시픽도 뭐 잘 오르고 있고요. 뭐 LG 생활건강, 코스맥스가 특히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뭐 이유는 다들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시가총액 큰 종목인 아모레퍼시픽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국 쪽에 있어서의 그런 수출에 대한 뭐 그런 실적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중국 정부에 대해서 뭐 면세 화장품 불법 유통 채널 뭐 제재 이런 뉴스도 나오면서 한 번 더 출렁했었는데 지금은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수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출 물량 자체는 작지 않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부분들도 우려감도 이제는 좀 없어지는 불식시켜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다면 아모레퍼시픽 다른 화장품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실적이 올라가는 부분들 우려감이 실적이 떨어질까 하고 우려했는데 그 실적이 떨어지지 않고 괜찮다라는 부분들을 보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또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화장품이 이따 오늘 저희 장 끝나고 그 오후 3시부터 이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도 열린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면세점 특허권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나온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호재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화장품은 워낙 이 중국인 대상으로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면세점 가보면 화장품주들은 지금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본다면 뭐 이래도 저래도 화장품주들에는 악재라기보다는 호재 쪽으로 훨씬 무게감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국 타이어 보겠습니다. 자, 연초 이후에 전 세계 타이어 수요가 선진국하고 이제 선진국 위주, 그러니까 특히 북미 쪽하고요, 유럽 위주로 회복세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 나왔던 2월 달 북미 쪽의 타이어 수요가 리타이어는 11%가 작년보다 늘었다고 하고요. 이제 오리지널, 그러니까 신차용 타이어가 한 13% 정도 성장을 했고, 유럽 쪽도 교체용이나 신차용 타이어가 각각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하는데, 이런 시황 나오면서 한국 타이어도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사실 이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지속되는 상황이었고요. 여기에 있어서 2016년 10월 같은 경우 한국 타이어는 2016년 10월 정도에는 미국 공장과 유럽 공장이 가동되면서 이 유럽 시장의 MS가 좀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한국 타이어의 약점이 중국에 대한 그런 신차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본다면은 이 전체적으로 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사실은 이 타이어 업체들에 있어서는 이 조금은 마이너스보다 플러스 요인들이 훨씬 많고 하단에 있어서는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본다면 외국인 기관들 쪽에서 좀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거래소 대형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하단에 있어서는 분명히 지지선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업트론텍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200일선에서 한 총 4차례 정도 올해 새해 들어서 지지저항 역할 변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이제 위쪽으로 6% 급등인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옵트론텍 이거는 뭐 명확하게 실적 개선에 대한 이유로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상승에 대한 이유가 실적인 종목들이 금일 좀 많은데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레포트도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 본다면 그리고 블루 필터, 이 필터 타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진율이 지금 가장 좋은 블루 필터를 통해서 매출액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 카메라가 고화소가 되면은 이 블루 필터를 채택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중저가 폰도 이 고화소를 채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블루 필터 뭐 전 세계에서 거의 최고 수준에 있는 옵트론텍에 있어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지난해 대비해서는 영업이익 자체로 본다면 50% 이상 상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옵트론텍의 오늘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연속해서 하락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중공업, 포스코, 하이닉스 볼 텐데요. 먼저 현대중공업입니다. 악재가 좀 오늘 겹쳤는데요. 2월 달에 나왔던 어제 잠깐 나고 공시된 내용입니다. 2월 매출과 수주가 1월 달에 이어서 좀 부진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세금 뭐 천억대 세금 부과 얘기도 나오던데 지금 좀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옳겠습니까? 네, 사실은 이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뭐 저도 그렇고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조금 많았었는데 이 금일 같은 경우 상당히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뭐 3조 넘게 영업이익 손실을 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시장이 이미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1조 5천억 원 정도 영업 손실 이것도 사실 반영이 됐는데 문제는 금년이었습니다. 뭐 외국인들 계속 사고 있었고 밸류에이션 굉장히 싸고 향후 기대감들 상당히 컸었는데 1,200억 세금이 나오게 된다면 금년도 거의 적자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뭐 그런 부분들 본다면 실적 금년에는 돌아설 것으로 기대감이 있었던 부분들은 이 좀 안 좋은 부분들로 당연히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지만 금일 수급 자체적으로는 외국인 사고 기관 좀 팔고 있기 때문에 하락에 있어서는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최근에는 하락하는 종목들 그냥 빨리 팔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 잡는 게 분명히 유리한 부분들도 있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좋기 때문에 지금 16만 원 정도에서는 사실은 뭐 방어될 가능성이 조금은 높지만 만약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거나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신다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다시 상승이 나올 때 그때 다시 매수로 들어가시는 전략이 조금은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포스코는 엊그제 대우 쪽 KDB 대우 쪽에서 좀 따라잡는 거 위험하다 이런 리포트가 좀 나왔었고요. 오늘 또 뭐 미국 반덤핑 관세 얘기 나옵니다. NH에서는 이거 별 얘기 아니다라고 좀 약간 꺾었는데요. 그래도 장중에 한 5%뭐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네, 사실은 항상 이런 뭐 뉴스들이 나왔을 때 이 증권사들 레포트들에서 코멘트를 하게 합니다. 대체적으로는 하면서 뭐 이 부분이 타격이 크다, 아니면 이 부분이 영향이 적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코멘트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은 레포트들 내용이 이 영향이 적다라는 레포트들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레포트 내용은 하락이 멈췄을 때 다시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판단하시는 근거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금일처럼 하락을 좀 깊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는 조금은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분명히 장 지수 자체는 안정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수급적으로는 조금은 불안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본다면은 이 뉴스에 있어서는 조금은 매도는 특히 좀 더 빨리 하시는 전략이 조금은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하이닉스인데요. IBK 투자증권에서 시장 컨센서스보다 무려 18% 낮은 5천억대 1분기 실적 전망을 내놓게 되면서 오늘 저점을 좀 깨고 내려갑니다. 29,250원 선 낙폭 키우고 있는데요. 모양도 별로 이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어떤 전략을 좀 펴야 될까요? 네, 사실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뭐 수급적으로 보나 실적으로 보나 이 차트적으로 보나 이 매도 차트가 나와 있고요. 뭐 여러모로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 가격 자체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락 속도는 분명히 떨어지고는 있지만 이 하락에 대한 수요 하락 부분 그리고 반도체 수요 부진이 예상보다는 조금은 크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에 대한 하락도 하락이지만
수요 부진에 대해 있어서 그런 직격탄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낸드에 대한 원가 개선도 좀 기대치에는 좀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시장 기대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그런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매도하시는 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 전화 팬다운 윤정식 대리였습니다.